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중국의 무역 업계가 더 이상 호황은 없을 것이다, 이런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어서 과연 중국 경제의 추락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그러니까 SCMP는 15일 기업들이 무역을 다각화하고 동남아시아에서 더 많은 상품을 아웃소싱을 함에 따라서 미국으로의 선정량이 상당히 줄어들었으며, 여기에 공급망 이동과 글로벌 수요 악화까지 이어지면서 무역업계 종사자들이 좋은 날은 지나갔다라고 한탄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상하이의 번화한 와이가오 차오 컨테이너 항구로 향하는 도로가 과거에는 트럭들이 짐을 싣고 내리기 위해서 줄을 서 있었지만 지금은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트럭 통행량이 한산했다 그러면서 항만에 수많은 컨테이너들이 대부분 비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30년 고도 성장을 달리던 중국 경제의 상징, 그러니까 상하이 컨테이너 항 하면 떠오르던 그런 고정관념과는 크게 배치된 이미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최근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의 대외 무역이 상당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만은 세계 최대 컨테이너 항구인 상하이의 물류 종사자들은 회복 속도가 느리고 장기 전망도 비관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해관청소, 우리나라의 관세청격인데요. 이 해관청소는 14일 3월 중국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4.8% 성장을 했는데, 이는 1월과 2월에 6.8% 감소해서 회복세를 보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입도 개선돼서 3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예상보다 적은 1.4% 감소를 기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수출의 깜짝 반등은 낮은 기저효과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지적입니다. 핀포인트 SS 이코노미스트인 장스 웨이는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통해서 애널리스트들은 이 만장일치로 3월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3월에 코로나 확산으로 많은 공장이 문을 닫았고 이동이 제한됐고 항구도 운영이 중단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며, 이 수출 증가의 또 다른 요인은 수출업계의 재고 및 주문 주기일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차이나오션 쇼핑 에이전시의 화이팅 매니저도 세계 무역의 바로미터인 해운업이 3월 이후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개선을 보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지난 몇 년 동안의 코로나로 인한 봉쇄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동남아시아로 물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동했으며 미국 노선은 특히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클라이언트들을 잃게 되면 국가가 다시 문을 열어도 쉽게 클라이언트를 되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영향은 장기적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한편 닝보와 선전을 비롯한 중국의 다른 주요 항구에서는 그 수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은 상하이 여러 항구에서는 여전히 빈 컨테이너가 산을 이루고 있음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0년부터 양스강 삼각주에서 화물 트럭을 운전해온 루칭리는 상하이에 등록된 컨테이너 트럭은 5만 대인데 현재 수요를 고려한다면 3만 대만 필요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상하이 인근 장수성 쿤산의 경우에 공장 100곳 중에서 10곳이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로 이전을 했는데 이런 여파가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루칭링의 경우에는 이 배달 물량만 줄은 게 아니라 배달 수수료도 줄었고 여기에 유가는 상승하면서 월 수입이 3분의 2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한 달에 15,000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87만 원의 꾸준한 수입을 올렸었는데 작년 초부터 그는 한 달에 4,000에서 5,000위안, 그러니까 한 76만 원에서 96만 원 정도밖에 벌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중국 지도자들은 앞으로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수출에서 내수 소비로 우선순위와 지원을 전환해야 된다라고 강조해 왔지만 올해 약 5%의 GDP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대외 무역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의 신임 총리 리창은 지난주 내각회의에서 관리들에게 선진국과의 무역을 늘리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지시했고요. 기업들에게는 신흥경제국 시장을 더욱 개척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 리창 총리의 계획이 뜻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중국 경제 성장의 핵심 축인 수출 산업은 원자재부터 소재, 부품까지 생산해가지고 조립하고 수출하는 이런 원스톱 구조가 돼야 되는데 중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재조립과 가공 비중이 크죠. 그런데 미중 갈등으로 공급망 재편 기류가 거세지면서 탈중국하는 생산 거점들이 동남아로 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소재와 부품 수입이 줄고 동시에 조립 완제품 수출 물동량도 줄어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탈중국 디커플링의 구조적인 요인이 중국의 수출 부진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때 도시 전체 봉쇄로 공급망이 교란된 것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에서는 다시는 공급망에 인질 잡히지 않겠다는 말이 나왔을 정도니까 할 말 다 한 거죠. 상황이 이러니까 해운업체 종사하는 후안은 중국 경제를 이끄는 수출이 얼마나 더 반등할 수 있을지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면서 중국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할 가능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그는 동남아시아로 떠났던 고객이 비용이 저렴하고 품질이 보장된다면 왜 돌아올까요? 라고 반문하면서 그들은 돌아와도 적어도 여러 바구니에 계란을 두고 싶어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후아의 말같이 실제로 상하이 등에서 컨테이너를 실어 나르는 운전자들은 지난달부터 일들이 약간 늘어나긴 했지만 과거와 같이 물량이 또 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러면서 지금 트럭을 팔고 새 자리를 찾으려고 하는데 적당한 가격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추세로 볼 때 좋은 시절은 다시 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중국의 무역거래에 빨간불이 켜지니까 중국 당국은 경제 회복의 지름길인 무역 증대를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S&P는 지난 8일에도 중국 국무원이 무역을 안정시키고 시장 신뢰를 높이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면서 경제 회복을 위한 험난한 길에서 수출을 늘리기 위한 모든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지원책이 나올지 아직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통관 절차 간소화를 비롯해가지고 물류와 자금 조달 그리고 국제무역 협정을 통한 더 큰 시장 접근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미국으로의 수출이 늘어나지 않으면 수출 확대에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으로의 수출은 올해 1월과 2월 동안에 무려 21.8%가 감소를 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아세안과 유럽 시장에 이어서 세 번째 큰 규모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미 동남아 수출이 포화에 이르러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동남아 수출을 확대하기 어려운 데다가 다른 지역에서 더 늘린다 하더라도 미국 무역에서의 감소를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미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독일은 마이너스 16.7%, 대만 마이너스 18.1%, 영국 마이너스 14.4%, 네덜란드 마이너스 3.4% 순으로 감소폭이 컸습니다. 중국 경제와의 디커플링 효과가 확연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고민은 깊어만 가는 겁니다. 미국과의 수출 감소에 대해서 중국 민생은행의 원빈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하락세가 일부 서방 국가들의 공급망 분리와 해외 수요 약화 때문이라 그러면서 이 글로벌 공급망과 가치 사슬의 구조 조정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서 이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 분업의 초대형 참여자인 중국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수출이 생각대로 늘어나지 않게 되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 또한 주춤거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난해 수출이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17%로 추정됐습니다. 그렇다면 수출 감소는 5% 성장률 목표 달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국제통화기금 IMF 전망치로는 세계 경제가 지난해 보고된 3.4%보다도 더 낮은 3%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세계무역기구 그러니까 WTO 또한 이 세계 상품 무역의 성장이 2022년 2.7%에서 올해 1.7%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는 점에서 이런 글로벌 경기 침체가 중국의 수출 감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중국과 거래했던 많은 구매자들이 대체 상품 공급업체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는 점은 이 중국에게 치명적입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금융 및 은행연구소의 장밍 부소장도 바로 이 점을 가장 우려했습니다.
중국만 의존해왔던 글로벌 무역업자들이 이젠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서 발길을 돌리고 있다는 거죠. 이런 복합 위기를 중국은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중국의 수출은 이미 봄날을 지났고, 그렇게 된다면 중국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